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유국장TV입니다. 유국장TV는 사고 후에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정보를 드리는 교통사고 상담 전문 채널입니다. 만약에 유국장TV의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궁금사항이 있다면 911LAW입니다. 카톡 아이디인데요.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교통사고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사고 차량 견적서, 사고 불박 영상, 정밀검사 판독지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상담자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변경사항이 시행된 지가 약 한 2개월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223화에서 처음 변경된 약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향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것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시행 2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꼭 아셔야 하는 것 중에서 큰 변화가 감지되어서 영상으로나마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알려드려서 충분히 치료받을 권리가 알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몇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제가 제일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된 듯한 느낌입니다. 상담하는 분들 중에서는 변경된 제도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합의로 유도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듯 하다는 상담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다시 발급하는 것이 좀 귀찮아서 합의를 쉽게 해버렸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진단서가 꼭 있어야만 치료가 가능한지도 문의가 많았습니다. 아마도 2023년 초기 1, 2월 달은 보험회사 직원이 이 약관 변경을 잘 활용해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의 약관 변경으로는 2023년 사고 피해자들부터 4주가 지나고부터는 다시 치료받을 수 있는 추가 진단서를 계속 요청하면서 이제는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가 보험회사에 들어와야만 병원에 치료비 지급 보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말 속에 뭔가 나를 누르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고들 피해자분들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진단서 등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조금 귀찮게 해서 사고 초기에 좀 쉽게 합의를 하려는 의도가 분명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번 변경 제도의 대상이 된 환자는 경상 환자인데요. 사고 초기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고 대부분은 통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요즘 병원은 예전처럼 길게 입원을 시켜주지도 않습니다. 통원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진단 기간이 끝날 때마다 병원 진단서를 계속해서 발급해야 하는데 진단서 비용도 2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보험회사에 알아본 바로는 아직 금감원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은 환자가 그 진단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추후에는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자, 이상은 현재 변경된 제도의 실태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아주 매우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속칭 디스크 환자죠. 즉 추간판 탈출증 환자인 경우에 진단서 발급에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타박상이나 염좌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다가 몸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 또 신경 증상이나 디스크 증상이 있으면 정밀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정밀검사한 CD와 정밀검사 판독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밀검사를 해서 정상으로 나온다면 매우 다행이겠고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디스크죠. 즉 추간판 탈출증이 발견된다면 진단서에 병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진단서 병명이 잘 들어가야만 상해 등급이 9급으로 되어서 경상 환자 약관 제도 변경인 12급에서 14급에 해당되지 않고 진단서를 계속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당하지 않으므로 신경 써서 진단서를 잘 발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정밀검사를 한 후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퇴행성적인 것도 좀 있고요. 사고와의 연관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면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S코드가 아닌 M코드로 진단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런데 병명이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로 발급을 해주면 보험회사에서는 상해 등급 9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치료 기간마다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해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사가 정밀검사를 한 후에 디스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경추나 요추에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명이 추간판 탈출증이 들어가면 보험회사 지급 기준의 상해 등급이 9급에 해당이 되므로 추가적인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추간판 장애나 추간판 탈출증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디스크 환자의 진단서에 붙이는 병명이지만 뜻은 비슷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 상해 등급 9급 6항에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 문구가 들어가야만 한다는 고집을 하는 것입니다. 진단서에 이 병명이 들어가야만 9급으로 간주하고 다르게 표현된 추간판 장애는 9급으로 인정하지 않고 12급으로 판단해서 추가 치료 때마다 진단서 제출을 해야 한다 하는 경상 환자로 분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스크 진단을 받을 때는 진단 병명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디스크로 의사들이 진단하기 위해서는 정밀검사인데요. MRI 촬영 후에 방사선과 전문의가 발급한 정밀검사 판독지 상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HIVD라는 약자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추간판 탈출증의 의미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익스트루전, 이게 탈출됐다, 돌출됐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프로트루전, 이것도 돌출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허니에이션, 이것도 탈출이란 그런 어떤 그 의학용어인데요. 병원에서 정밀검사 후에 이러한 단어들이 들어있으면 정밀검사를 지시했던 의사는 디스크가 있군요 하고 진단서를 발급을 하는데, 이런 의학적인 단어들이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에 쓰여지는 단어인데요. 의사들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므로 이제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주의해서 진단 병명을 잘 받으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병명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상해 등급 9급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특히 땡땡 한방병원이나 소규모 일선 한의원에서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병명보다는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를 진단 병명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로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면 치료할 때마다 진단서를 발급해야 하는 상해 등급 12급인 경상 환자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꼭 신경 써서 병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이렇게 병원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발급하는 병명이 달라서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 후에 진단서 병명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잘 확인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결론입니다. 2023년도부터는 변경된 약관에 의해서 경상 환자 12급에서 14급입니다. 이런 환자는 추가적 진단서 제출이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진단서 발급에도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신경 쓰고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병원 치료를 받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병원에서 디스크 진단을 받을 때에는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로 진단 병명을 받지 마시고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병명의 진단서를 받아서 경상 환자 진단서 제출 의무 사항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도 제가 새로운 뉴스 또 질 좋은 영상을 소개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